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하나하나 써보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실패한 경험도 모두 다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겸손하고 계속 뒤로 물러선다면 그 면접관은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로 서로 이제 제가 앞에서 썼던 자기소개서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자기소개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쭉 나열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하나하나 써보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했던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험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다열을 살펴보면서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나 내 자신은 나를 좀 겸손하게 보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이 경험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험이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 우위를 선점하지 못할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아나운서 그 최종 면접을 준비해주고 있던 찰나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정말 작은 롤을 수행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리포터를 하고 있었는데 지역 SO사에 있는 아나운서들이나 앵커들에 비해서 사실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그 친구가 MBN의 어떤 모바일 채널의 이제 진행자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MBN의 모바일 채널의 그 역할과 지역 SO에서 아나운서를 하는 역할을 경중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한 경험도 모두 다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턴에서 3번이나 낙방했던 경험,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인턴에 극적으로 합격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가 중요해요. 회사에서는 성공한 사람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회생활은 처음인 거예요. 신입을 뽑는 곳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라면 실패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실패했었는지,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도 자유양식에서 자기소개서를 쓸 경우에도 이걸 꼭 넣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경험을 나열할 때 그런 부분들도 다 넣어주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그냥 기상캐스터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기소개서에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 거랑 뭐 웨딩홀 아르바이트 한 거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방송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쓸 게 없어요. 그랬는데 저희 학생 중에서 지역사 기상캐스터를 아무 경력이 없는데 붙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한 건 뭐였냐면요.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요? 였어요.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당연히 방송사에 그 면접을 보러 갔으면 뭐 미인대회 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봉사활동 대회나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했던 웨딩홀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호텔리어의 직업들을 궁금해하고 물어본다 라는 건 의외다. 내가 이걸 자기소개서에 쓰지 않았다면 면접관은 물어보지 않았을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 작은 경험들, 내가 생각했을 때예요. 거기엔 꼭 괄호를 열고 내가 생각했을 때 괄호 닫고입니다.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작은 경험들도 무조건 다 나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다면 타인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지금까지 대학생활 하면서 뭘 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고 이색적이었어? 나는 너가 양양에 가서 한 달 동안 서핑을 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양양에서 살았던 거, 그게 진짜 인상적이었어. 아, 그래? 근데 나는 마케팅 업무에 써야 되는데 이게 이거랑 연결이 될까? 우선은 경험을 모두 다 나열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경험들을 다 빠짐없이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많은 경험들을 나열을 했다면 그거와 회사의 이력,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 등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작업은 뭐냐면요. 바로 교집합 만들기입니다. 교집합이라는 건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경험들과 회사의 인재상, 회사의 이력, 그리고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로서 가져야 할 품목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교집합을 찾는 과정을 이제 거치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경험들을 다 나열했다고 그걸 이제 아까워서 못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충분히 연결을 시켜서 이 가운데 교집합 친구들만 건져내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글로벌한 인재를 뽑는 회사. 글로벌 인재? 나는 사실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도 없고 어학연수 경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내가 양양에서 한 달 동안 서핑을 하기 위해서 있었을 때 한 달 동안 에어비앤비라는 곳에서 이제 민박처럼 했었는데 그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었다. 그 외국인들과 한 달 동안 언어를 교류하고 하면서 영어의 실력도 늘었지만 글로벌한 인맥을 만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각각 그 나라마다 다른 문화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 친구들과 같이 해외로 서핑을 나가기도 했고 그 친구들과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쵸? 정말 작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말 즐거웠던 추억의 한 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내가 이 회사와 부합하는 인재상으로 놓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부합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창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원한다. 그런 회사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대학 때 어떤 프로그램을,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는데 그때 내가 냈던 아이디어가 작은 아이디어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번창하게 됐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그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우리 동아리를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영향이 됐던 계기가 됐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사고에서 어떤 걸 썼었냐면 웨더자키라는 글로벌 기상 회사에서 대만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다양한 국적을 가진 그 캐스터들이 모여서 각자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날씨를 전하는 방송이었는데 각 방송마다 우리나라 날씨를 전할 때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직접 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자료들을 또 직접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인 캐스터들 혹은 일본 그 담당자분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번에 방송 좋았다라는 코멘트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써준다거나 아니면 타지에서 이제 우리나라 날씨를 전할 때 타지에서 우리나라 날씨를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만 더 전달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어떻게 전하면 좀 더 흥미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런 내용들도 썼었고요. 저는 언론학을 전공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사범대를 나왔었기 때문에 언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게 저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기초
기초부터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학교 때부터 꾸준히 뭐 언론사 인턴을 했었다. 인터넷 매체였기 때문에 원고를 쓰는 것부터 앵커 멘트를 작성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사진에 실릴 그 기사에 실릴 포토를 찍는 것부터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완성을 했고, 그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키포인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1분 자기소개로 옮겼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잖아요.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너무 겸손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겸손하되 어찌됐건 자기 PR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잘 파악하는 사람, 겸손하지만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뻑이 한 스푼은 꼭 들어가 줘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겸손했던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발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뛰어나게 이렇게 임기응변을 잘 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제가 늘 오답 노트를 쓰지 말고 나에게 칭찬 노트를 써라 라고 이야기했던 경험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무조건 내가 이게 면접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혀져 있어야만 성공하는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무조건 겸손하게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면접관은 나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조금 더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너무 겸손하고 계속 뒤로 물러선다면 그 면접관은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로 서로 바이바이 두바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작은 경험들일지라도 이게 나의 어떤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작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자신감을 가지셔야만 자기소개서에도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면접관들은 굉장히 20대의 패기 혹은 젊은 친구들의 도전 정신으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에는 또 어떤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고 싶었던 거, 그리고 궁금한 거, 이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 다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필수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이렇게 자신의 경험들을 쭉 나열을 하셨죠. 이럴 때 여기에다가 뭐 내가 몇 번을 차였고 이런 얘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한 경험을 쓰라고 했더니 저는 몇 번을 차였고 소개팅을 몇 번 사진을 보여줬는데 까였고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아셨죠?